네, 인사이트 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월 9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오후 5시 2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일요일인데 되게 잘들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예. 자, 그 소식 하나가 나왔는데요, 지금. 요게 또 키프로스에서 델타 오미크론 합쳐진 잡종 변이 델타 크론 발견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변이가 또 나왔대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은요. 동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 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잡종 변이에다가 델타 크론이란 이름을 붙였대요. 새 잡종 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면서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10가지가 키프로스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요거 위험합니다. 물론 상황을 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델타 크론 변이가 키프로스에서 채취한 25개 검체에서 발견됐고 그 가운데 11개의 검체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서 나머지 14개 검체는 일반인에게서 확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 요거를 왜 제가 경계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거 위험하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는 뭐예요? 특징이 전파력은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증 위험도가 높고요. 반면에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고 센 반면에 중증 위험도는 낮다. 이 두 개가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상 놓고 보면 전파력도 엄청나게 빠르면서 중증 위험도도 높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아직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계해야 된다 이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시즌에 있어서는 악재는 아니죠. 물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다음 소식은 PCR 검사 그 횟수를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시즌한테는 별로 그닥 반가운 소식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령층, 면역 저하자,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이죠. 고위험군하고 자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해서 검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건수를 좀 늘리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PCR 검사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백신 미접종자,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밀접 접촉자라고 해도 무증상이거나 즉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먼저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 대상으로 받아줄 계획이다. 뭐 이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고 자, 이렇게 그 검사 체계를 개편하는 그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죄다 그 전파력이 빠르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감염자 수가 만약에 급증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들리는 얘기는 그렇죠. 뭐 2월인가? 3월 올해 3월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이 PCR 검사로는 검사 속도를 그 다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한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죠. 하지만 PCR 검사 대비 정확도가 17에서 40% 수준이라는 게 문제다. 코로나 감염자 10명을 검사하면 2명에서 4명만 양성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잘못 진단한다는 얘기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 감염이 됐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또 전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여기 보면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는 국민 이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하루 평균 인구 이동량 증가율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있는데 요 넷째 주부터 다섯째 주 요때까지가 많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12%. 시군구 벗어나는 이동량은 27.5%. 이건 또 상황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동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더 확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를 늘리고 PCR 검사 건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자칫 위험해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그 트윗인데요. 데이터 과학자랍니다. 윌리엄 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트위터로 올렸는 트윗을 좀 했는데 요걸 잠깐 좀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17시간 전에 올린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13만 8,073명 입원을 했대요. 그래갖고 오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수용 인원이 현재 2만 2,394명으로 불과 7주 전의 2배다. 뉴욕이죠. NY. 뉴욕과 같은 주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가벼운 감염의 징후입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번에 또 트윗을 한 걸 밑에 좀 내려서 보면은요. 그 뉴욕주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율하고 사망률을 이렇게 이분이 올리셨는데 야, 여기 자를게요. 자르면 여기서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치솟아 오릅니다. 지금 사망률과 입원율이 동시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뉴욕주. 이건 뉴욕이에요. 뉴욕. NY 뉴욕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죠. 이거 우리가 가볍다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반론을 제기하신 건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야, 이게 입원율과 사망률이 또 치솟고 있네요. 이거는 그 독일 관련된 소식인데요. 1월 9일 날 올라왔어요. 1월 9일 날 오전에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이들을 놔둬라. 독일 코로나19 백신 반대 대규모 시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오미크론이 틈새를 지금 노리고 틈새를 공격하고 있다. 그 틈새란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연관된 것 같아요. 독일 전국 곳곳에서 주말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이어 벌어졌다. 이말하면 충분하다. 아이들을 놔둬라라는 구호 아래 16,000여 명이 직결의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00여 명이 많이 나왔네요. 주로 부모들이겠죠, 부모. 예,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시위는 아직 없어요. 다음으로 코로나 현황 잠깐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1월 9일 일요일이고 오후 5시 17분인데요. 지금 오늘 확진자 1561명이네요. 1561명. 그리고 확진자 일별로 보면 1월 5일날 4100명대였다가 1월 6일날 3000명대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는 계속 3000명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중증자를 보면 중증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800명대 있습니다. 1월 5일날 882명, 그 다음 839명, 7일날 838명, 어제 821명. 요거는 변화가 거의 없네요. 위중증자는 여전하고 그 다음에 이 확진율을 보면 확진율도 대동소이하네요. 1월 5일날 1.8%, 1월 6일날 1.75%, 7일날 1.7%, 어제 1.71%.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여전히 지금 아직 코로나 종식을 논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시젠의 어제 종가를 보면은요 좀 상승이 나왔네요. 무척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다행입니다. 2.12% 상승이 나와서 종가 57,800원으로 끝났고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부분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조금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을 보면 자, 코스닥 시즌에 속해 있는 제약 업종이죠. 0.5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젠도 물론 2.12% 상승이 나왔던 거고 거의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제약 업종뿐만 그랬던 건 아니죠. 다른 업종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보면은 거의 전 업종이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 업종이 다 빨간불을 기록했다. 그래서 어제 좀 반등이 나와줬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또 좀 볼까요? 수급을 보면 네, 제가 그 어제라고 했는데 착각했네요. 오늘 일요일이죠. 예,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죠. 금요일 날 1월 7일인가요? 금요일이면 1월 7일 맞죠? 예, 그날 보면은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맞죠? 예, 외국인이 그만큼 들어와줬다. 조금 더 들어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지난주 목, 금 이틀 연속 좀 들어와 줬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 그 일요일이고 해서 오늘은 그냥 짧게 요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델타 크론 그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곳의 상황을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